어려운 거 있나요? 자, 조인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V자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동일선상에 있는 선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조인 연결되는 거 맞죠? 자, 제가 이 앞에 있는 걸 색상만 바꿔보겠습니다. 색상 바뀐 거 맞나요? 아니,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볼까요? 조인, 소스를 먼저 선택하고 타겟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스의 색깔, 소스의 레이어, 즉 소스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다시 볼까요? 라인. 자, 구부러져 있네요. 구부러져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리을자를 조인할 겁니다. 조인. 소스 선택하고 나머지 다 선택. 그러면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돼요. 9개의 오브젝트가 컨버트 투 폴리라인. 즉, 한 번에 안 되고 폴리라인이 2개로 연결이 됐답니다. 다시 조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폴리라인으로 바뀝니다. 옵셋 25mm. 이렇게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좌우측으로 25mm 옵셋 하시면 됩니다. 옵셋 25mm. 자,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공장의 컨베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공장의 컨베어 벨트를 보면 그 롤러가 쭉 진행되죠. 다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일일이 어떻게 그릴까요? 노가다죠. 패스 어레이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안쪽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25, 25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입니다. 렉탱 50, 25. 너무 크다. 다시요. 렉탱 50, 10. 그 다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동. 미드 포인트가 여기 중간에 오도록, 끝점에 오도록.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조금 구색을 주면 이런 게 이렇게 되겠죠. 3mm. 그러면 이렇게 레일 폭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얘는 중심선이니까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이 들어간 거 맞죠? 자, 이 끝에 마저 해보죠. 롤러처럼 만드는 거예요. 컨베어 벨트처럼. 자, 그럼 컨베어 벨트 모양이 됐나요? 컨베어 벨트 롤러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대충 만들어 보시죠. 디바이드는 등분, 메주어는 분할. 자, 지금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길이로. 15mm씩 나누어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짜투리가 남습니다. 디바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분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숫자로 들어갑니다. 끝에서 끝에까지 144개. 자, 끝에까지 140개. 그러면 이렇게 140개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거리는 상관없고 토탈 전체 길이가 약 2156개가 들어간답니다. 얘는 패스는 이렇게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베어 벨트가
쭉 들어가겠죠. 로테이트 명령은 여기 있어요. 자, 로테이트. 그랬더니 CAD가 물어봅니다. 자, 커맨드 라인도 잘 보세요. 커런트 포지티브 앵글. 현재 플러스 각도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각도랍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CAD가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회전해야 되니까 회전할 그 중심점이 필요하겠죠. 근데 베이스 포인트가 바로 회전할 중심점입니다. 네, 중심점 지정했습니다. 이쪽으로 하죠. 그랬더니 마우스 움직이니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 각도 쓰시면 됩니다. 각도 쓰세요. 45도 회전한 거 맞습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90도 더 간 거죠. 45도 돌아가고 90도 더 간 겁니다. 마이너스 135도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그리고 옵션을 보니까 카피하고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기능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카피, 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전하니까 어때요? 복제한 게 하나 더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복제 회전, 즉 카피 로테이트입니다.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 다음 전체 높이가 62죠? 옵셋 62, 그 다음 30이네요. 옵셋 30,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예요. 자, 옵셋 39, 그 다음 옵셋 41, 자, 10mm네요. 옵셋 10mm. 자, 필렛 멀티플, 와, 반지름 0, 멀티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서클, 그 다음에 각도가 65도네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카피 65도. 그 다음 안쪽에 22.5도네요. 서클 22.5도. 그러면 트림으로 자, 그 다음 자, 여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여기가 몇 도예요? 101도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101도, 아니 카피 101도. 복제된 거 맞나요? 다시 여기 37도죠.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카피 101, 아니 잊어버렸다. 37도. 로테이트 카피 37도. 맞나요? 서클 반지름 10. 트림 이동하기 두 개 선택하고 여기까지. 필렛 삭제. 여기 여기죠? 뭐야?
이렇게죠. 자, 됐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로테이트에는 하나 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선을 30도로 맞추고 싶어요. 몇 도를 회전시켜야 될까요? 지금 선이 있었어요. 다 지우고 이 선을 30도로 맞추고 싶어요. 몇 도를 회전시켜야 될까요? 몰라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있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하고 여기 레퍼런스요. 자, 카피도 먼저 해보고 카피했습니다. 자,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얼마라고요? 몰라요. 알면은 여기다 직접 쓰면 돼요. 아마 얘가 67도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니까 그냥 두 개의 점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얘를 30도로 고쳐주세요. 30도로 바뀐 거 이해되셨나요? 네. 라인.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원점 지정하고 얘가 지금 30도죠? 그러니까 카피하고 레퍼런스 30도가 90도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30도가 90도가 자, 로테이트 원점 지정하고 카피하고 카피는 꼭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카피하는 거고요. 자,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5도가 되도록 카피 45도 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로테이트의 레퍼런스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레퍼런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존에 지니고 있는 어떤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절대 각도로 지정합니다. 이게 바로 레퍼런스의 개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원에서 쓰던 예제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집어는 제가 다 지웠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나 이제 이런 걸 띄워서 건물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용도가 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도시 지역이고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7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이야기겠죠. 뭐 그 외에도 뭐 군사시설인지 하천인지 농지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읽어보면 대지, 도로, 천, 잡 이렇게 나옵니다. 잡이라는 건 뭐냐면 도로 중에 보면은 우리 하천에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그 잔뜩 깔아놓은 데 있죠. 근데 그런 데 잡종지라고 합니다. 잡종지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저장하지요. 자, 파일 탐색기를 띄우고요. 그 다음 해당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쭉 드래그해서 드랍 떨어뜨리면 이와 같이 CAD 파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인서션 포인트, 즉 이 이미지의 삽입점을 먼저 물어봅니다. 기본값은 0,0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크기를 물어봅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 회전값 물어봅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 중에 여기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축척이 얼마예요? 500분의 1. 즉 500배를 키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 우리 스케일 안 배웠으니까 스케일은 적용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그림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그림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동서남북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동서남북. 방위가 표현 안 돼 있습니다. 북쪽, 남쪽입니다. 당연히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조권 있죠. 일조권 산출한 그러니까 일조권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만 계산합니다. 즉 이 집과 이쪽으로 일조권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형성이 돼요? 정북방향, 즉 이 집과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도면을 그려볼까요? 이게 지금 배경도 흰색이고 커서도 흰색이라 많이 헷갈릴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크게 키웠더니 선이 자글자글하게 보이죠? 라인. 클릭한 다음 쭉 확대해서 선의 중간을 지나가는지 체크. 클릭. 다시 라인. 다시 선의 중간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클릭.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잘 안 보여요?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서 이 이미지는 지웁니다. 어디를 선택하냐면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경계. 여기는 이미지라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됩니다. 이 경계만 선택이 돼요. 이 경계만.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클로즈로 선택하신 다음 델키를 누르면 딱 해당 대지만 복제가 됩니다. 나머진 필렛입니다. 필렛으로 경계 말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다음 보시면 여기서 로테이트를 쓸 겁니다. 자, 이쪽이 북쪽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북쪽인 걸 간단하게 표현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성껏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각도를 제가 15도로 맞추고 크지 않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쪽이 북쪽인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너무 크지 않게 적당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이때 레퍼런스. 자, 원점을 다시 찍어줍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절대각도 0도 엔터. 여기서부터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배수예요. 자,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몇 배 커질 건지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배수입니다. 5배. 그러면 5배 커진 겁니다. 5배가 커진 거예요. 아까 얘가 500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500 엔터. 그러면 500배가 커진, 그러면 1대1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선택했고요. 기준점 잡았습니다. 여기 카피라는 게 있네요. 카피 0.5배. 자, 0.5배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네, 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도 레퍼런스랑 똑같아요. 다시 볼까요? 스케일 기준점 잡고 카피 2배. 그러면 똑같이 이와 같이 복제는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이라는 명령어 실행해 놓고 보니 여기에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건 1000mm로 바꾸고 싶어요. 1000mm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구해놨는데 실제 길이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측 나가야 됩니다. 실측을 나가서 지금 있는 이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밀리인지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1000mm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커지거나 줄어드는 거 할 때 여기에 새로운 값을 입력합니다. 얼마요? 1000mm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 길이가 1000mm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고자 할 때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렉탱 사각형이죠.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A3 사이즈 도면입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100배. 자, 주몰. 자, 100배 커진 거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담아 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100배를 했는데 너무 작죠. 한 120이나 150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얘를 150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스케일에 레퍼런스를 쓰시면 됩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기준이 뭘까요? 이럴 땐 축척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축척이 얼마예요? 100이죠. 100이 150으로. 그러면 100분의 1 도면이 150분의 1 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생각보다 실무에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막상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축척이 달라요.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축척 변경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도면이에요. 도면도 크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처음부터 다시 그릴까요? 아닙니다.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는 늘리기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치를 쓰려면 주의할 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포함 선택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걸침 선택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걸침 선택과 포함 선택. 영어로 바꿔볼까요? 윈도우 셀렉트와 크로스 셀렉트. 포함 선택, 윈도우 셀렉트. 걸침 선택, 크로스 셀렉트. 네, 스트레치는 반드시 크로스 셀렉트 하셔야 됩니다. 윈도우 셀렉트 하시면 안 늘어납니다. 두 번째, 끝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끝단입니다. 끝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이동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스트레치. 자, 포함 선택, 거침 선택이죠? 포함 선택했습니다. 자, 포함 선택했어요. 그냥 이동되는 거 맞습니까? 이건 늘어나는 게 아니죠? 다시 보겠습니다. 크로스 셀렉트 합니다. 그냥 늘어나요.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건 늘어나는 게 아니죠. 크로스 셀렉트를 했습니다. 끝단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끝점이 들어간 거 맞죠?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끝점을 선택하고, 아이고. 스트레치,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자, 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요. 하나만 선택해도 이렇게 스트레치는 들어갑니다. 스트레치는 이게 끝입니다. 자, 스트레치 골뱅이 200만큼 0도 방향. 스트레치 5000만큼 마이너스 90도 방향.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방향과, 그러니까 상대 좌표나 혹은 상대 극좌표를 함께 써도 무방하고 혹은 그냥 다이렉트로 이동하셔도 무방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명령어 없이 이렇게 뜨면, 명령 없이 물체를 선택하면 그립이 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그립에는 어떤 기능이 숨어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오로지 델키만 썼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번엔 이 그립에 있는 이 파란색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커맨드 라인을 보시죠. 커맨드 라인에 뭐가 있나요? 제일 먼저 스트레치가 나옵니다. 여기 스트레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무브. 다시 엔터. 로테이트. 다시 엔터. 스케일. 다시 엔터. 미러. 다시 엔터. 스트레치.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명령어들. 스트레치, 로테이트, 무브, 미러, 스케일. 얘네들이 그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쉽게 쓰라고. 명령어 쓰지 말고 그립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명령어들은 똑같아요.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치면, 아니 ES 키 누르면 그립이 빠져나오겠죠. 자, 한번 눌러보시죠. 랭스는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랭슨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길이란 뜻이죠. 제가 랭슨이라는 명령어 실행합니다. 랭슨.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요. 뭐부터 하랍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Select an object to measure. 델타를 할 겁니까? 퍼센트를 할 겁니까? 아니면 토탈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이나믹을 할 겁니까? 기본값은 토탈이네요. 자, 다이나믹부터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이나믹은 그냥 마우스로 적당히 이렇게 움직여서 그 크기를 조절하는 걸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까지 늘어나야 돼요. 자, 랭슨 선택하고, 다이나믹 선택하고,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고. 이해되시나요? 네. 랭슨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프론트, 카피, 리버스, 얘는 브레이크, 얼라인. 랭슨 여기 있네요. 세 번째. 얘가 랭슨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 이번엔 토탈입니다. 전체 길이에요. 전체 길이를 여기다 지정하는 겁니다. 전체 길이를 50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끝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와, 너무 작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안 줄어들겠죠. 500mm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퍼센트, 100분율입니다. 자, 200% 그러면 현재 길이보다 클릭할 때 2배씩 커진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퍼센트 50. 어떻게 될까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씩 줄어듭니다. 델타, 사실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제가 50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mm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맞나요? 50mm씩 늘어납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다시요. 델타.
자, 마이너스 100mm라고 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200.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200mm씩 줄어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트림하고 똑같아요. 여기를 끊어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트림인데요. 트림 말고 브레이크를 쓰는 겁니다. 브레이크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자, 선택하고 첫 번째 점, 자, 바로 끊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바로 들어가나요? 선택하는 순간 여기가 첫 번째 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해당 두 번째 점이 끊어지게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까지입니다. 자, 브레이크 선택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면 선택한 게 없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치 트림과 같은 방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그냥 트림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기와 여기를 다른 객체로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여지껏? 이거 트림하고 이렇게 세로 그려야만 했었습니다. 맞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의 객체 맞죠? 자, 트림이란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세컨 점. 퍼스트 포인트와 세컨 포인트 같이 지정했죠. 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브레이크는 이런 방법으로 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브레이크 하는데 여기를 교차점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그냥 선택해버리면 얘를 선택하는지 얘를 선택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눌러서 교차점, 세컨드 포인트를 교차점 이렇게 지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객체를 자를 건지. 그리고 퍼스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두 번 클릭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조인. 하나로 다시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금 편해요. 얘가 조금 편합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첫 번째 점. 그럼 바로 끝나요. 이해되시나요? 리본 메뉴를 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바로 이렇게 브레이킹이 들어가 버립니다. 브레이크가 두 개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두 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한 점을 넣어서 바로 브레이킹 하는 거고요. 바로 얘가 한 점을 넣어서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려면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명령어 쓰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리본 메뉴를 쓰면 선택하고 브레이킹 할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점이 하나 생성되고 맙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 그리고 클릭, 클릭,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점이 만들어집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포인트는 정말 이걸로 끝입니다. 자, 포인트는 말 그대로 그냥 점입니다. DDP 타입은 점의 모양입니다. 자, 보세요. DDP 타입. 대화 상자가 뜨네요.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점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DDP 타입이라는 명령어로 점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오스냅이 두 개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노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가 그냥 점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가 nearest입니다. 근처점이란 뜻이에요.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노드고 두 번째는 nearest입니다. 자, 라인. 오스냅이 걸리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오스냅을 보니 엔드 포인트도 있고 센터 포인트도 있고 인터섹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잡혀요. 왜 안 잡힐까요? 분명히 선이고 원이고 교차점입니다. 근데 안 잡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 밑에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막 던져요. 그리고 맨 끝에 던져놓는 게 부표입니다. 그 부표에 GPS를 달아서 던져놔요. 그러면 그 선장님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루나 이틀 뒤에 그 GPS를 찾아서 그 부표를 찾아냅니다. 사람들이 그 부표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부표는 누구 건지 모르지만 이 부표 밑에 뭐가 있다? 그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표를 쓰는 게 또 있어요. 암초 밑에. 그러니까 암초가 많은 곳에 그 위에 부표를 띄워놓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선장님들이 배를 운항하다가 해당 부표를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피해가게 됩니다. 그 부표 밑에 뭔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부표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 그림 아래 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오스냅 뭘 써야 돼요? 노드를 쓰는 겁니다. 잡히는 거 맞나요? 네. 노드를 쓰셔야 돼요. 노드를. 그래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nearest. nearest란 얘기는 근처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 이게 nearest의 의미입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그게 nearest예요. 자, 점이 하나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nearest. 다시 nearest.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nearest. 노드는 점이란 뜻입니다. 점을 정확하게 찾는. 다른 건 선택하지 않습니다. 점만 선택합니다. nearest는 근처점이란 뜻이에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divide. 우리가 divide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divide는 등분이고 measure는 분할입니다. 이거 첫 번째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나왔었어요. 패스 어레이 때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브젝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주는 건 measure. 내가 지정한 간격대로 복사하는 건 measure. 그 다음 지정한 개수로 나눠주는 건 divide. 자, 보세요. divide. 선택합니다. 6등분. 6등분 된 거 맞습니까? 근데 오브젝트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점이 들어간 겁니다. 자, 보세요. DDP 타입. 원래 이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점을 모르면 DDP 타입을 못 다루면 이게 뭐지? 왜 안 일어나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divide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반드시 뭘 바꿔야 돼요? DDP 타입으로 점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 여기가 6등분 된 자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measure. 자, 클릭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클릭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이 점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갑니다. 길이 50mm. 그럼 50, 50, 나머지 짜투리. 다시 볼까요? measure. 선택합니다. 50. 그럼 여기서부터 50, 50, 짜투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어쨌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등분을 하는데 디바이드는 똑같은 간격으로 아니다. 등분이겠군요. 내가 지정한 숫자만큼 똑같은 간격으로.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것. 그게 메주어입니다.